현대 로템 2023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7.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32.8%가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7회전으로 산출됩니다. 스루포트 회계에 대한 그 홍보 글인데요. 오랜 세월 지켜왔던 재정원가 법칙의 가정은 우리 세계의 특징이 아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 그것이 스루프 세계인데 두 갈래 길이 있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길로 들어가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을 저는 안 가봤던 길로 인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원가회계 세력 진입장벽에 막혀 있다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요 말을 집어넣습니다. 먼저 그 진입장벽을 치고 있는 원가 세계의 손익은 매출이 2조 5,560억 원대로서 17.2%가 증가했고요.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8.2%를 줄였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는 약간 이익이 작게 나오게 됩니다만은 스루프상으로는 잘한 겁니다. 매출 원가가 15% 증가했으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36.9%로 더 크게 증가했고요. 판매 관리비가 28.6%, 매출 총이익 증가율보다도 적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은 1,455억 원으로서 47%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됩니다. 돈을 좀 많이 버는 거로 그렇게 결산이 됐죠. 그러면은 스루포트 회계는 계속해서 원가 회계 이익보다 적게 나오냐?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9,637억 원으로서 14.3%나 감소했습니다. 매출 증가율하고의 갭이 31.5%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매우 하락을 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무기 만들고 그다음에 철도 차량 만들고 그러는데 뭐 그게 그렇게 많이 내려갔을까? 그게 아니라면은 판매 가격, 수주 판매 가격을 높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루풋은 금액상 50.7%가 증가했고 스루풋율은 13.9%나 크게 두 자릿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운영 비용은 그 39.1%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TOE 생산성은 0.09포인트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2,107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무려 232.8%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맞냐? 그 차이가 652억 원을 더 벌었는데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를 산출하는 착상을 하지 못하는 여기에 그 매출 재료비에 그 제가 산출식을 표현했죠. 이거를 착상 못하는 산업공학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산식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생산 투입 재료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들이 없더라고요. 뭔 기준이 있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산 투입 재료비를 산출하는 과정을 스카이어가 제조 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현실에서 생산 투입 재료비 산출 방법을 저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제 발견했다. 이런 것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를 소개하는 제약이론 경영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스루풋 회계를 가르칠 때 재료비라고만 얘기했지 그것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라는 표현을 떳떳하게 하지 못한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
보통 이런 그 생산 경영 뭐 이런 것들은 그 전문적으로 이공대 그 산업공학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발이라고 해서 하고 있지만은 제가 그 판에 좀 끼게 됐어요. 품질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 보니까 뭔가 이 제약 이런 경영을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확실하게 원가 회계 차이점을 일단 부각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좀 해볼래다가 워낙 그 회계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좀 뭐 그 포기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해보기 시작해가지고 이 과정까지 왔다는 거 오늘 좀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현대 로템을 분석하는 내용에서 요거 생각해내는 것은 그 이론적으로는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생산 재료비를 어떻게 배출할 거냐, 요거를 이제 그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521억 원이 감소했고요.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는 계약자산이 61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520억 원하고 61억 원, 618억 원하고 합쳐서 한 1100억 원대가 그 감소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도 이익이 더 나는 예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주사항에 대해서는 레일 부분만 공개를 하고 있어요. 방산 부분은 공개를 하기가 좀 껄쩍지근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레일 부분은 수주잔고가 한 7조 분이 안 되네요. 방산 부분이 좀 많아야 될 텐데 매출이 뭐 3분기까지 뭐 거의 그 2조 5천억 정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좀 지금 아마 그 저기 수주 받은 그 방산 물량이 더 많을 거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그 시어머니 같은 잔소리 많은 시어머니 같은 얘기로 한다면은 요런 그 이 표기 방법은 그냥 군소고 공무부 수준뿐이 안 됩니다. 그 현대중공업 가서 저 회계 기간이 들어간 거로 해가지고 전년 말 그 이 수주잔고 올해까지의 수주액 그 다음에 매출액 그리고 수주잔고를 뽑아줘야 이게 좀 그 수준 높은 그런 그 기업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또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도대체 기납품액이라는 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기납품액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뭔가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첫 장에 그 회계 원칙을 했는데 검증 가능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공개를 해가지고 되겠느냐 수준이 회계 원칙을 배운 사람들이 회계 원칙은 전혀 지킬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스루프트 회계하고 원가 회계의 차이점 652억 원을 더 벌었는데 이것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증감액이 1139억 원이 감소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그 차이액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스루프트 손익이 정확하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의 매출 재료비하고 제가 그 매출 재료비 산식에 의해서 뽑은 거하고 차이액도 일치를 합니다. 따라서 스르프 손익은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조원가 비공개 상태에서 가공 비율, 워킹 코스트 레이트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어떻게 구하는가도 제가 착상 개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재료비와 운영 비용으로 디커플링 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재고 자산의 변동액이 회사가 제시한 게 있는데 플러스로 표현도 있으면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원재료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은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전체 재고 자산임을 시사합니다. 원래는 WCA하고 그 다음에 그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제조원가를 왜곡을 시키죠. 여기 총 제조 비용이라는 게 원래 생산량 비례 아니에요. 생산 재료비에다가 가공비도 하는데 지금 그 제조원가를 계산하려면은 제시된 데이터로 원재료 매입액에다가 가공비를 더하는 꼴이니까
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왜곡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WCAI여야 된다. 그거를 계속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리된 글을 그냥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은 B의 표기가 매입액이면 A의 재고자산의 변동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제조 원가 총 제조 비용 산출에서 생산 투입액이 아닌 매입액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글로써 정리한 것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를 뺀 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14.6%나 크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14.6%나 또 크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서라도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단계로서 PQ 총 생산 비용의 갭이 있고요. 이것은 PQ 생산 재료비의 갭과도 동일한 금액인데 여기에서 제약자산의 증가액, 계약자산을 제가 그 포괄 제공 성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감하면은 93억 6,6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은 재고자산의 변동보험이 차이에 의한 금액과도 일치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BWCAI 상징적인 게 원재료죠. 그 금액을 가감하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1, 2단계까지 회계 투명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스루풋 회계가 얘기하기 전에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도 전년도는 일치를 합니다. 근데 올해 거를 현금식으로 읽어보면 현금이 1652억 원이 들어왔으면 재고가 1652억 원이 줄어야 되는데 427억 원뿐이 줄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1224억 원의 현금이 어디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졌습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돈다발이 떨어졌어요. 그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을 빼주더라도 1225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보고서를 뒤져봐도 이것이 무엇인지 추적할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 정도 금액이면은 특별 원인으로 뭔가 뭔가 있을 거예요. 뭔가 있는데 이걸 설명을 안 하네요.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현금 흐름표상으로 이렇게 거꾸로 재고가 줄었다는 얘기인데 실제는 안 줄었으니까 그럼 그거이 뭐냐? 잘 모르겠다 이게. 이런 거가 좀 연말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대 로템이 계약자산의 증감액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만은 요 정도 크기면은 대손상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2,95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4.6% 증가했고요. 그런데 직원 수는 분기에는 또 공시를 안 해가지고 그냥 2022년 말 직원 변동 없다고 보고 비율을 해보면은 14.6% 임금 인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가정이 됩니다. 외주 가공비가 7.1% 증가했고요. 현장 설치비가 무려 194.4%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 탱크라든지 이런 거 수출품보다도 레일 솔루션 부분이 말하자면은 전철 내지는 그런 KTX 그런 거니까 또 수출하는 것도 있고 그 물건을 어떻게 차에다 실어 갈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큰 거를.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 자재를 가지고 현장 조립형이다 이거죠. 현장 조립형. 그 설치비도 사실은 가공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가공비에 들어가겠죠. 판매 관리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재정원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94.4%나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장 설치도라고 우리는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현장 설치도 조건의 거래다.
레일 부분은 그렇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상승했고요. 수르픈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크게 증가했죠. 어쨌든 동일 방향으로 증가하면은 투명하게 가정은 합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를 크게 줄였어요. 무려 14.1%나 줄였는데 돈을 벌어서 갚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것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자 부채 차입금을 대폭 감소시켰으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이자 부채 비율이 매우 내려갔기 때문에 재무 상태표에서 유동 차입금 그다음에 그 비유동 차입금을 다 그 필요한 계정 과목을 가져와 봐서 더해 보면은 거의 그 4,600억 원의 그 빚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통 이제 쓰지 않는 용어가 눈에 띄어요. 새로운 그 개정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개정 과목을 이렇게 길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동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부분. 차입을 할 때 비유동 차입금인데 그게 유동성 성격이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하는지 모르겠고 또 비유동 사채의 비유동성 부분. 허허. 그러니까 그 비유동 사채 중에는 유동성 부분이 있다. 또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 사채를 제외한 비유동 차입금. 뭐 구체적으로 뭔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대. 어쨌든 부채로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다 더해 보면은 한 4,600억 정도 갚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요거 잠깐 사이드로 그 삽입을 한 거고 그래서 그 투명하게 가정을 했는데 이것을 충분 조건 논리로 다시 한번 우리가 논리력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르픈율 상승 순방향이면은 그렇다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 및 판매 가격 상승 역방향 데이터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충분 조건 논리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충분하냐? 투명금 법정에서 쓴 제가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한다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냐? 이게 이 철도 차량 등 대포 아니 그저 전투 차량 이런 거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도 재고 회전율이 올라갔을 것이다. 확실하게 투명 검증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및 제품 가격도 공시하게 돼 있는데 원재료 가격은 그 스테인리스 가격 하나뿐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가격이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무의미해 가지고 철도 차량 만드는데도 그 밑에 레일 바퀴 이런 것들이 그 쇠일 구조물이죠. 그 주조, 주광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거기다 가공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 기차 엔진도 있을 거고, 전동차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스테인레스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될 건데, 어쨌든 이 기차라고 그러나요? 그 차량 내수 가격과 그 수출 가격이 있는데, 잠깐 단순 평균을 해보면은 49.5% 가격이 크게 증가했어요. 상승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원재료 가격도 내려갔을지 모르지만은 아마 판매 가격, 수주 판매 가격이 크게 올랐을 거라고 한 것이 이제 그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레일 차량 부분의 매출액은 회사에서 44%뿐이 해당을 안 돼요. 그래서 가중 평균으로는 21.8% 정도 오른 거로. 그러니까 방위 산업 쪽이 얼마 정도 포션이냐면 45%입니다. 디펜스 솔루션 보니까 방위 부분이 더 많죠. 여기에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는지 판매 가격이 올라갔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쨌든 투명 입증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3조 1천억 원을 할 것 같은데 계획은 1,819억 원 정도 예상이 합니다만은 재고가 계속 줄었죠. 그 4분기까지 8% 계속 준다 그러면 354억 원뿐이 영업이익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회사로서는 매출을 더 일으켜라 9%까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제공들을 좀 빨리 끝내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출 인식을 더 좀 하자. 음, 대금 청구를 하자.
이렇게 되면은 그 3조 한 3,790억 정도 하게 되면은 계획 대비 비슷하게 1,879억 원. 그러니까 3조 3천억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 없이 8% 재고를 추가 증가시킨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2,440억 이익이 난다. 이게 이제 원가 회계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의사결정에 혼돈을 주게 하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그 매출원가 산식에 의한 이런 그 아무리 무슨 뭐 그 높은 그 수학을 했던 사람도 이 산수 이 그 매출원가 산수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잘못된 그 마녀의 법칙이 지금 우리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마녀의 법칙을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르프 쪽으로 보면은 3조 1,500억 정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2,182억 원 이익이 날 것이다. 여기다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전체 재고 회전율 계약자산 포함해서 2.5회전까지 올린다면은 약 7.9%도 노력하는 거죠. 원가회계처럼. 그러면은 매출액이 거의 3조 4천억이 돼가지고 3,700억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스르프 관점으로 계획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석 결과나 그 예측에 의해 가지고 통계치에 의한 결론은 재고가 감소했을 경우 원가 회계에는 매출 원가를 증가시켜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만들고요. 판매가가 낮게 나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스루프 쪽은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면서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죠. 653억 원인가 더 이익이 나왔죠. 그리고 재고 회전율도 상승이 됐죠.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감소하게 되면은. 그래서 재고가 감소하는 디프레이션 상황에서도 이 스루프 관점의 의사결정은 디프레이션을 완화한다. 재고를 감소시킨 그 납품 견적서라고 한다면은 방호산업청에서 가격 깎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원가 내역 봐가지고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들 뭐 하는데 그쪽에서도 방위산업청 사람들도 뭐 전문가들이 있겠죠. 많이 배우고 한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저와 같은 관점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은 한 일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일도 없는데 이런 통계치를 보면서 얘기하면은 자, 현대로템이 재고까지 줄였어요. 그리고 판매가는 근데 높게 나옵니다. 그 재고 줄였어요? 그래요? 가격 안 깎을게요. 이게 능력 있는 구매자의 능력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거꾸로 판매가가 원가격보다 낮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가 또 있습니다. 재고가 증가할 때에는 이때도 가격 그렇게 깎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데이터들이 다 정확하다고 보고 신뢰성을 기준으로 해서 협상을 하시기를 바란다. 특히 방위산업은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니 사실은 전 업종이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런 나라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주가는 25,850원으로서 연초보다 2,550원이 내려갔습니다. 장부 가격 178% 가격으로 내려갔어요. 그 임팩트라는 게 제가 미래 가치라고 하도 뭐 주식하는 전문 사람들이 경영 성과보다는 미래 가치로 하는 거지. 어, 그러니까 분석은 논리적인데 이 주식 시장은 비논리적 시장이기 때문에 논리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거기에서도 뭐 지들이 전문가라고 날고 기는 놈들, 그 다음에 이제 스팸 문자, 뭐 어쩌고,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시장에서 지들이 전문가처럼 해가지고 점쟁이처럼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논리적인 데서 예측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사기 시장이다.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공인된 시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뭐 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봐서는 미래 가치가 102.2%나 상승했어요. 그럼 주가가 올라야 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낮게 평가를 받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모르는 분야입니다. 예, 그러면 이건 참고적으로 그냥 알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 궁금하니까 현대자동차가 33.8% 지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7.2%, 외국인이 9.84% 들어와 있는데 JP 모건이 눈에 띕니다. 이상 이 현대 로템 2023년도 3분기 실적을 스리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방위산업에서 유독 돈을 좀 번 현대 로템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